여러분, 요즘에 한 가지 이상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지켜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든든한 집토끼, 이른바 코어 지지층을 놔두고 왜 굳이 보수 야당과 손을 잡으려 할까요? 10번의 독대 끝에 정청래를 밀어내고 기어이 구조적 다수라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려는 이유. 오늘 그 숨겨진 권력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권을 잡았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은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권력을 만들어준 당원들과 선명 진보 지지층입니다. 그들과 함께 뚜벅뚜벅 전공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탄탄대로, 즉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였던 코어 지지층을 극단 세력, 걸림돌로 취급하며 슬그머니 거리를 둡니다. 소위 문조털레유로 불리는 수많은 풀뿌리 당원들의 쓴소리를 외면하고 뜬금없이 중도 실용을 넘어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속삭입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단순한 외연 확장의 욕심일까요? 아니죠. 저는 여기에 바로 모든 의문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퍼즐을 맞추려면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는 무려 10번에 걸쳐 단독 독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10번이나 마주 앉았는데도 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별의 수순을 밟았겠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 고유의 정체성과 당원의 주권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집권 세력이 보수와의 타협을 통해 권력 재편 구상을 가져왔을 때 정청래 대표와 그 측근들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당을 지켜온 당원과 지지층을 배제하고 어떻게 보수와 손을 잡느냐? 그것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짓이다라며 수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 뜻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야합 시나리오를 막아서니 권력의 눈에는 파트너가 아니라 가장 눈엣가시 같은 장애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정청래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를 밀어내고 권력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인물로 당의 간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인 1인 1표 결선 투표라는 고속도로를 놔두고 선호투표제라는 해괴하고 복잡한 오솔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순위 표를 모아 결과를 뒤집는 공학적 룰 세팅을 통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김민석을 당대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말들을 하나씩 뜯어보십시오. 김민석 대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을 지켜 세우며 박정희는 스마트함을 가졌기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는 이른바 스마트한 독재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송영길은 일찌감치 당정일치를 앞세운 구조적 다수 정당론을 띄우며 뒤집히지 않는 거대 다수 체제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도층을 품기 위해 제3의 길과 제3지대론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통 지지층과의 결벌을 정당화했습니다. 독재를 스마트함으로 포장하고 권력 독점을 구조적 다수라 부르며 전통 지지층을 내치는 배신을 제3지대라는 말 장난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당내 경선 룰을 입맛대로 바꿔 권력을 쥐어본 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의회와 헌법의 판까지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완성하려는 구조적 다수의 구체적인 숫자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석 300석 중 3분의 2인 200석입니다.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고 노골적입니다. 국민의힘 의석 약 100석, 여당 내 핵심 계파 모임인 공치모 소속 의원 약 70명 내지 80석, 여기에 제3지대를 명분으로 타협파 의원들을 끌어모으면 정확히 개헌 정적수인 200석이 채워집니다. 이 200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자신들을 감시하고 쓴소리를 내는 코어 지지층과 진보 세력을 구조적 소수로 몰아 철저히 고립시키고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아 권력을 영구히 나눠 먹는 권력 구조 개헌을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집토끼를 내치고 산토끼와 손을 잡는 이 기괴한 행보는 오직 절대 뒤집히지 않는 영구 다수 체제를 구축해 장기 집권을 누리겠다는 정치공학적 야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선거구를 왜곡하고 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 즉 유정회를 만들어 호남과 야당을 영구적 소수로 가두려 했던 박정희 유신 정권의 발상과 지금의 구상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리랑카가 다수의 힘으로 타밀 쪽을 배제하다 26년에 내전으로 나라가 거덜났고,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가 인위적인 다수 지배로 국가적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영구히 짓누르는 구조적 다수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그 끝은 예외 없이 국가의 분열과 참극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수와 야합해 200석의 성벽을 쌓는다고 한들 신념도 철학도 없는 그 모래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농락하고 주권자를 기만하는 어떤 꼼수도 성난 민심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권력자들은 모르는 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진짜 코어 지지층과 국민들은 당신들이 짜놓은 그 기만적인 이중성을 이미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내치고 당원을 고립시키고 보수 기득권과 손을 잡아 영구 권력을 꿈꾸는 자들, 그 오만의 탑은 결국 자신들이 버린 주권자의 손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낼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정치공학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권력이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